어서오세요.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올바른 표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강의를 뭐 하다 보면, 뭐 예상과는 다르게 또 이게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올바른 표기까지 못하고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것만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강의 때 말한 대로 고등학교 수준의 자음군 단순화와 그 다음에 그 평파열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직 보류 중입니다. 괜히 중학생 수준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회의감이 좀 들었고요. 굳이 또 학교에서 또 안 가르쳐 줄 것 같기도 하고 평파열음화와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 줄 확률이 높은데, 근데 그건 오지랖이고, 많은 학교 국어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중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자음군 단순화랑 평파열음화를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자음군 단순화, 평파열음까지 얘기한다면 교체와 탈락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상당히 일이 커지거든요. 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겹받침의 발음인데 이것이 자음군 난수나 즉 탈락 현상하고 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겹받침의 발음 요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갑과 닭은 어떻게 발음할까? 지금 스미 발음했죠? 갑과 닭. 이거는 겹받침의 발음이 좀 약간 어떤 자음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봐봐요. 일단 여기다 좀 크게 써볼게요. 이라는 단어만 한번 봅시다. 이 단어만 한번 보면 여기 그 끝에 종성에 위치하는 이 자음의 무리들 자음군이라고 봅시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겹받침이죠. 겹받침. 겹받침인데 사실 우리나라 말의 특성상 종성에 오는 두 개의 자음을 갖다가 두 개 다 동시에 발음할 수 없어요. 이거를 저는 동시에 발음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값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죠? 값스라고 하는 순간 봐봐요. 저는 두 개 다 발음할 수 있습니다. 값스. 그럼 이음절로 발음했잖아요. 그죠? 이걸 이름절로 이 끝에 오는 종성에 오는 비읍, 시옷 이 겹받침을 동시에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자음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발음해야 됩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이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나라 말의 특성상 종성에 오는 끝소리에 오는 요 자음군 겹받침이라고 하죠. 이 자음이 두 개가 지금 모여 있는데 이 두 개를 이게 한 글자인데 그러니까 이름절로 발음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 끝에 오는 자음 두 개를 갖다가 발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자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만 발음해야 돼요. 근데 겹자음들이 많잖아요. 그죠? 각각의 겹자음들마다 어떤 건 앞에 자음을 발음하고 어떤 건 뒤에 자음을 발음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비읍 시옷과 같은 경우에는 뭐를 발음합니까? 비읍을 발음하죠. 앞에 있는 거. 얘를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하나? 갑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근데 겹자음 중에 뒤에 오는 자음을 발음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차차 설명하면 되니까 네, 대략적인 설명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규칙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얘는 시험을 안 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많이들 틀리는 부분이에요.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어렵게 내신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봅시다. 이 여자아이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자, 이 식을 풀면 얼마나 나오지? 민구가 값 좀 알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민구가 냉장고에 있는 닭 좀 가져다 줄래? 자, 좀 감이 옵니까? 여기서는 다시 써볼게요. 이라는 말과
이라는 이 겹자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읍, 시옷, 리을, 기역. 근데 여기에서 발음할 때는 우리는 갑이라고 하여 어디를? 앞에 있는 자음을 선택을 해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엔 닭이라고 발음하여 어디에 있는? 뒤에 있는 자음을 선택하여 발음했습니다. 어떤 건 앞에 있는 자음을 선택하고 뒤에 있는 자음을 버려버렸어요. 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자음을 버려버리고 뒤에 있는 자음을 선택하여 발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답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받침에 유의하여 다음 단어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받침소를 써보자. 자, 됐고 이 문장을 외우세요. 이건 선생님이 외우는 방식인데 뭐냐면, 자, 됐습니다. 이 그림을 선생님이 왜 그렸는지 아는 학생도 있을까요? 왜 하필 시집을 닭이 읽고 있을까요? 이게 쉽게 외우기 위한 방법인데 선생님은 이런 고민을 했었죠. 이거를 이 규칙을 어떻게 외울까? 자, 문장을 써줄게요. 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겹자음만 집중해서 본다면 리을 미음과 리을 기역과 리을 피음만 어떤 독특한 규칙이라기보다는 얘네만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뒷자음을 발음합니다. 뒷자음. 뒷자음을 발음해요. 기본적으로. 뒷자음을 발음하는데 언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뒷자음을 발음하는 애들이 이 리을 미음, 리을 기역, 리을 피읍입니다. 이외의 겹자음들은 모두 앞에 자음이 남아요. 앞에 자음을 발음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에요. 늙은 닭도 아니고 젊은 닭이 시를 막 읊는다는 걸 상상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이미지화 시키라고 머릿속에 잊지 말라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젊은 닭이 시를 읊는다. 그래서 리을 미음, 리을 기역, 리을 피음만 뒷자음을 발음하더라. 언제?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말 또는 자음 앞. 그래서 그 댓글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이겠죠. 어떤 학생이 어말 또는 자음 앞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인데 어말이라는 것은 단어의 끝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댓글에서도 예를 들었었는데 뭘 예를 들었었지? 기억 안 나네. 뭐였죠? 고구마밭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고구마밭. 이게 한 단어라 치면, 그죠? 근데 사실 두 개 단어인데. 어쨌든, 밭이라는 이 단어의 끝에 오는 티읕. 이걸 말합니다. 이게 어말이에요. 티읕. 자음 앞이라는 얘기는 낮잠이라는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음절끝 규칙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봅시다. 발음할 때 우리는 낮잠이라고 하잖아요. 낮잠이라고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지읒이 디귿으로 발음된단 말이죠. 근데 이 환경은 뭐란 말이지? 자음 앞이래잖아요. 뒤따라오는 글자의 맨 앞에 있는 초성이 지읒이란 말이죠. 자음 앞에 오는 요 끝소리의 요 지읒은 대표음화된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하더라. 어말 또는 자음 앞이란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말의 단어의 가장 끝에 있는 걸 어말이라고 하고요. 자음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요 바로 앞에 있는 자음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음이 뒤따라오는 환경. 그것을 자음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지금 여기서도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을 비읍, 니을 시옷, 니을 티읕.
그 다음에 비읍 시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이 얘기 또 나왔죠. 그러니까 단어의 끝에 혹은 자음이 바로 뒤따라오는 그 환경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런 거 한번 보자고요. 봐봐요. 넋. 그 사람의 넋을 기린다 라고 했을 때 넋. 한 글자로 말하면 이렇게 발음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넋. 역시 요 중에서 앞에 자음을 선택했죠. 안따. 안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안 따라고 발음할 거예요, 아마. 안 따. 그래서 요 니은, 지읒 중에 앞에 있는 자음을 또 선택해서 발음했죠. 이것도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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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다. 역시 앞에 자음. 외골, 앞에 자음. 할다, 앞에 자음. 갑, 앞에 자음. 닭. 얘는 앞에 자음이 아니죠? 그죠? 닭, 우리는 발음할 때 뒤에 자음을 발음하죠. 3. 리을, 미음. 3. 이거는 뒤에 자음이죠. 그 다음에 읍. 뒤에 자음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젊은 닭이 시를 젊은, 리을, 미음이죠. 젊은 닭이 시를 읊는다. 이것만 외우면 된다니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뒤에 있는 자음을 선택한다더라. 그래서 닭, 3, 읍. 피읍의 대표음은 비읍이잖아요. 그죠? 얘는 갑. 됐죠?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더 설명할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받침 소리를 써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기역 쓰고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 기역, 여기에는 니은, 리을, 비읍, 그 다음에 기역, 미음, 비읍 이렇게 필기해야지 옳겠죠, 그죠? 네, 받침 소리만 써보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역시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뒷자음을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앞자음을 여기다 써줄까요? 얘는 앞자음을 겹받침 중에서 앞자음 발음한다는 얘기고 얘는 겹받침 중에서 뒷자음을 발음할 것이다. 얘가 그렇습니다. 그 그림 그려줬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그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겹받침이 모은 것 만날 때, 자, 바로 앞에 페이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시 앞에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좀 줄이고. 자, 여기의 내용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단어의 끝에, 그, 단어의 끝에 겹자음이 왔을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바로 뒤에 자음이 뒤따라올 경우, 그러니까 자음, 앞에 있는 겹자음의 경우에 대한 얘기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는 뭐냐면 모음과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음 앞에 위치한 어이씨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소름 돋았네. 시리가 갑자기 작동을 해가지고 이 시리를 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소름 돋네. 갑자기 막 여자 목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어이씨 무서워라. 무섭지 않나요? 지금 혼자 이 간밤에 혼자 지금 막 녹화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옆에 그래가지고 진짜 닭살 돋았네. 정신이 멍해졌네. 네. 모음 앞에 위치한 겹자음은 어찌 발음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는 그래요. 아까 앞에 페이지의 내용과는 다른 환경이에요. 다른 환경. 확대해서 볼게요. 밑줄친 말에 위에 문장을 읽어보고 소리 나는 대로 써보자. 자, 이 인형은 값이 너무 비싸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세요. 도형의 넓이와 둘레를 알아보자. 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대단히 간단한 건데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값이 같은 경우에. 네. 자, 일단 볼게요.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달기. 그 다음에 얘는 앉아서, 얘는 넓이. 이 규칙들 보면 알겠습니까? 알겠죠? 지금까지 누누이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봐봐요. 요 초성에 오는 이응은, 요 초성에 오는 이응, 이 이응은 얘는 있는 애다 없는 애다? 없는 애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갑이 라고 생각하면 되고, 닭이, 그 다음에 안, 아, 서 라고 생각하고, 널이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빈자리네. 뒤로 이사 가야지. 뒤로 이사 가야지. 뒤로 이사 가고, 다 뒤로 이사 가니까 바로 어떻게 발음되냐? 되냐? 갑, 시, 달, 기, 앉아서, 넓이. 연음이라고 하죠. 그냥 이어 발음하는 대로 적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값이? 근데 얘는 값이인데요. 값이라고 쓰셨잖아요. 근데 왜 값이가 되죠? 이거는 경음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네. 이거까지 설명 안 할게요. 네. 왜냐면 이것도 설명하면 이것까지 문제 안 날 거예요, 아마. 네. 그럴 겁니다. 어쨌든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에 뒤따라온 뒤에 있는 이 안 울림 소리가 된소리 대기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그래요, 값이. 예. 그래서 이거 된소리 대기 현상하고 그다음에 연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 값이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적어 본다면 지우고 검정색으로 값이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뒤에 있는 이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거니까 그죠? 자 얘를 값시로 이 뒤에 겹자음이 뒤에 있는 것이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값시 그 다음에 여기 안 울림 소리 비읍과 안 울림 소리 시옷이 만나서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뒤따라오는 요 안 울림 소리 시옷이 경음화 그러니까 된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갑 C로 발음되는 걸로 많이들 설명을 해요. 네. 하지만 뭐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그냥 뒤에 빈자리에 맨 뒤에 자음을 갖다가 옮겨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경우 이것만 보면 돼요. 이 경우 시옷은 겹받침 시옷이 있는 경우 끝에 이렇게 시옷이 있는 경우 얘는 그냥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표준 발음법에 써 있어요. 그냥 뭐 이런 과정을 이해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니다 이런 뭐 된소리 되기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그냥 표준 발음법에 이렇게 겹받침에 끝에 시옷이 들어가 있는 경우 얘는 그냥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뭐 된소리 되기 그런 거 아니다. 된소리 대기 현상을 거쳐서 된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하라고 그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의견은 좀 분분할 수가 있다는 점. 네. 됐죠? 자, 그래서 위에 답은 여기다가 썼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하지 않겠고. 자, 응용 문제 같은 거네요. 이거 좋죠? 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먼저 풀어보세요. 뭐라고 발음하는지. 자, 얘는 어떤 환경인지를 봐야 돼요. 앞서 말했던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 결합한 경우가 아니죠. 딱 단일로 여, 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발음하냐 그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겹자음 중에 뒤에 자음만 남아서 발음하는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젊은 닭이 실을 읊는다. 리을, 미음, 리을, 기역, 리을, 피읍인 경우인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얘는 어디를 발음해야 된다? 앞에 자음을 발음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발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 덜. 됐나요? 그 다음에 강산이는 선생님 인품을 닮으려고 노력했다. 이 환경은 위에 말했던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음이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닮으려고 이거는 어미입니다. 조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닮다라는 말이 체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사는 체언 플러스 조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는요. 예. 꼭 조사 앞에는 체언이었어야 돼요. 근데 이 닮다라는 말은 용언이거든요. 용언은 활용합니다. 형태가 변화한다는 얘기죠.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어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닮으려고. 얘가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입니다.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했어요. 뭐가? 리을, 미음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닮으려고. 여기서 이 리을, 미음이 문제인 거죠. 근데 젊은 닭이 실을 읊는다. 그거와는 관련이 없죠. 여기서는 그냥 뒤따라오는 얘가 뭐가 이응이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요 미음이 뒤로 이사 가면 그만이죠.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면 돼? 닮으려고 여기 있던 애가 바로 뒤따라오는 글자에 초성으로 이사 가면 그만. 끝! 됐죠? 어려운 게 있나요?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 하죠. 일단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좀, 문제를 낸다면, 아무래도 겹받침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많이 물어볼 텐데, 특히 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자음, 겹받침의 발음 중에서 그러니까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위치한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구분해서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환경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겹받침을 발음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면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있는 겹받침의 발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겹받침은 앞에 자음이 남겨서 발음을 하지만 리으미음, 리을기역, 리을피읍의 경우엔 뒤에 있는 자음, 겹받침 중에 뒤에 있는 자음을 남겨서 발음한다는 것. 하지만 모음이 뒤따라오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음이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냥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빈자리에 이사 가면 그만. 그러니까 연음되는 대로, 이어 발음되는 대로 적으면 그만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건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시옷은 된 소리를 반한다는 거, 이거는
외워요. 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문제 낼 수 있어요. 헷갈리게. 그래서 값시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오답으로 값시를 낼 수가 있어요. 사실 발음은 값시인데 여기서 분명 그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조사, 접미사 결합되는 경우 뒤에 것만 그냥 뒤에 음절 첫 소리로 이사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가면 된다는 법칙에 따라서 그냥 낼름 값 C라고 쓰여 있는 뭐 2번 답 하나 갖다가 이거 괜찮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얘는 오답인데 그죠? 뭐를 붙여야 돼? 값 C가 돼야죠. 된 소리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세요.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 낼 수 있어요. 됐죠? 네. 시험 날짜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먼저 미리미리 보고 있는 친구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결전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길 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